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김수영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벌써 9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 동안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까 대충 한 7, 8cm 정도 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당이 축축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서늘해서 문을 정말 다 닫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이라서 콧물로 고생을 하는데 이번 가을도 콧물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확 물러난 것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고 또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좋아서 이번 주도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김수종 기자의 영주 핫 뉴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영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바로 풍기 동양대학교하고 수능의 선비사장 옆에 제2경찰학교 유치에 관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풍기 중학교 축구 우승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하면서도 제2경찰학교가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2경찰학교 유치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감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지난 20일 제2경찰학교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으로 해서 3배수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전 이번 정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배수면 3개의 시군을 정한다는 뜻인데 전라북도 한 곳과 충청남도 2곳을 정해버렸습니다. 경상도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정권 차원에서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경상도 하나, 충청도 하나, 전라도 하나 배정을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서 충남만 2개 시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자신 있게 뛰든 영주에 있든 영주에 우리 뭐 아시죠?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님을 포함해서 영주시장님 뭐 임종도 국회의원들 박성만 도의원 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9월 말이면 이제 뭐 포도도 다 따고 좀 있으면 사과 따고 벼도 베고 하는 계절인데 영주 정치인들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 정말 뭘 수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수확을 위해서 좀 더 뛰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지방 소멸시대에 영주가 사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좀 영주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영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저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주시에서 18m에 달하는 익스트림 레포트 시설을 영주 어드벤처 캐슬을 오픈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일단은 가오픈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성인은 2만 원 그리고 영주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 할인하고 해서 5천 원 정도의 일단은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영주시는 지난번에
7월에 영주호 개발가를 만들어서 영주시 주변의 녹지 공간, 특히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습지 공원이라든가 리조트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뛰고 있습니다. 영주댐 주변에 일주도로라든가 용마루 공원, 또 영주 캠핑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트섬이라고 하는 곳과 용마루 공원들에 대한 탐방로 조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조트 사업, 리조트를 영주호 주변에 들여오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미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주호의 여름에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 녹조 문제하고 그다음에 리조트 뭐 아시지만 15년 전에 영주에는 판타시온 리조트라고 하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새로운 리조트 문제에 사람들이 투자가 들어올 건지 이게 뭐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80% 90% 아마 그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건데 현실로 가능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좋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주호 주변에 특히 이제 영주댐 주변의 용현리 같은 지역에서는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카라반 시설 혹은 그 걷기 좋은 길 그다음 폭포 주변의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사계절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 시민들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용두 타워라든가 용미 타워 등 전반적인 리조트 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가 크고 또 영주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또 이번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도 조만간 뭐 건립되게 있는 건립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설치하고 있는 짚라인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영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영주호 주변을 좀 한번 둘러보는 것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뭐 저희도 호영주라고 해서 호수 좋을 호자에다가 호수 호자입니다. 호영주 정말 호수를 즐길 수 있고 호수가 좋은 영주가 되기를 저는 또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영주댐 주변에 평은 문수 이산 지역 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또 새로운 삶의 쉼터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즉시 힘 모아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 오늘은 김수종이 만난 사람입니다. 중앙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교수이며 영주학 연구소장이신 송호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호상입니다. 네, 송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뭐 역사학 전공자라고 들었는데 영주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남들이 물으면 제가 영주학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영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주의 역사나 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송 선생님은 뭐 공식적으로 영주학 연구소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주학 영주학 연구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소개하고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최근 한 10년 동안에 대구 경북 지역에 주로 이제 마을 조사를 주로 해왔습니다. 대구에 가시면은 칠성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산격동, 고성동 등등부터 해서 의성이라든지 영덕, 영양 이런 뭐 특정 지역의 이제 도시 재생 과정에서 마을의 어떤 컨텐츠를 찾는 기초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학술 조사를 맡아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주 쪽에 이제 좀 더 정착을 하게 되고 해서 기존의 학교에도 영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 왔는데 최근에 또 그렇게 이제 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금 저를 중심으로 몇 분 교수님들이 그 힘을 모아서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영주와 영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주로 이제 영주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영주라는 곳이 뭐 물론 영주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부터 영주에는 뭐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영주라고 하는데 이름이 생긴 거는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좀 넘었는데 저는 이제 뭐 영주학 연구소에서는 시점이 어느 때부터 영주학을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금의 활동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주로 그 연구 대상은 제가 이제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공이 근현대사가 됩니다. 그럼 영주에 주로 근현대사를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 그 좀 전문적으로는 한말이라는데 그 우리가 일본의 강점되기 전 단계 1900년 전으로부터 해서 이제 해방 후에 또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60, 70년대의 그 사회 변화 과정에서 지역 사회 변화 과정을 좀 그렇게 또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FM 방송이 생기듯이 역사 연구 대상에서도 마을의 역사의 어떤 그 중요성을 최근에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그 부흥해서 그런 지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아니고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밝혀내어서 또 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들과 관심들이 공동체 회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뭐 지방 소멸이라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게 이제 가장 큰 연구 목적이라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개 이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학문의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실 확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의 범주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아주 쉬운 예로 이제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골목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평범한 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힘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마을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에 한 색깔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밝혀내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7, 8년 전에 수원에 갔더니만 수원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공동으로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수원학이라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성균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건축가 윤인석 교수께서 한동안 수원학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해서 3학점 강의지만 수원 성대를 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수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충북에도 갔더니만 충북 청주에도 청주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청주학 강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요즘엔 또 보니까 또 충북학이라고 해서 충북은 이제 전체를 보는 그런 학문도 좀 연구하는 직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학이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역사나 문화 연구의 흐름은 한 22년쯤 되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지면서 각 이제 지자체들이 방금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지역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현실이 전개되었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대구 경북학회에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대구 경북이 이해란 책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권역에서는 이미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그렇게 대구 경북학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쭉 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산이면은 경산학 이렇게 각 작은 지자체 단위로서 또 지역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영주학이라 해서
영주 역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한국 사회 흐름과 관련해서 지역의 역사의 특징을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다행히 선비도서관에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그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영주의 역사 문화라고 하는 과목으로 강좌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하신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지역의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민 강좌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나 뭐 이런 건 어떤지 대해서. 제가 영주에 와서 아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영주 지역은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임도 많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이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영주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히는데 좀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도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전후관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안이나 개인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 그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전체의 공감대를 가지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선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 브랜드로 특허를 내어서 영주가 선비도시라고 하긴 하는데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공감대 형성에서는 좀 이제 뭐 말은 모이시면은 말은 안 하시지만은 서로 간에 이제 좀 다른 생각들 또 세대간의 어떤 소통들 이게 그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러하고 학교도 그러하고 가장 요즘 강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연구나 경영이나 어떤 그런 면인데 지금의 영주에서의 어떤 영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게 과연 한 10년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살아남을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각자의 활동에서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스님 뵙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주 문화원이라든가 뭐 문화연구회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연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영주학 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나름 영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끈을 묶어주고 모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기대를 좀 희망을 좀 걸어보는 아직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은 FM 방송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영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뭐 정말 연로하신 나이 어른들도 이렇게 불러서 당신 어렸을 때의 영주에 대한 경험이나 기록이나 뭐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이라도 남겨달라. 우리가 녹음이라도 해서 보존하겠다. 뭐 그런 뜻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모여서 하나의 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는 보자면 커다란 단초를 만들어내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 과정들을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연구소 역량 자체도 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지역대학의 현실 속에서 좀 부족한 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전국적인 지역학 학회에서 그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분들만의 연구가 아니고 지역 외부에서의 전문 연구자들이 지역을 연구할 때 그 지역의 연구자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그렇죠. 함께 함께 논의하고 이걸 서로 간에 그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러려면은 연구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장에 지금 우리가 뭘 해나가는 부분들보다는 향후 10년, 20년 뒤에 지금의 자료 수집도 중요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분류하고 뭔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지금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지역의 기록에 관한 법률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시행되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충청부터 정평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마을 기록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사업으로 일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먼 과정을 내다보고서 외부의 젊은 연구 인력을 불러들여서 그 친구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이제 지역의 연구를 좀 더 장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좀 멀리 바라보고 그런 걸 한번 그렇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저는 이제 책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라서 한번 148 아트스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영주라는 제목이 달린 책이나 혹은 영주 사람이 쓴 책들 같은 경우도 다 모아서 작은 방에다가 전시하듯이 그런 것도 상설 전시장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건 영주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알려내는데 외진 도움도 있을 거고 우리 내부인 도움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상설적으로 책도 전시하고 뭐 기회가 되면 또 여분이 있으면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주변에 뭐 30년, 40년, 50년 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사진 중에 영주역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70년대 초반 중반일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게 굉장히 영주역의 모습을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진 모음집 뭐 하다못해 동네에 오래된 주소 문패죠. 문패 옆에 있으면 주소가 있던 주소 문패들 모으는 운동들 뭐 이런 것도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업으로 해왔거나 네. 해오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로 그 하나입니다. 영주에서도 그런 걸 뭐 단편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제 관리입니다. 그렇죠. 꾸준히 해서 모으고 관리하는 거죠. 사진을 모은다 하면은 사진을 제출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네. 첨부되어서 모아져야 될 것이고 네. 그게 보관되어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디선가 이걸 보관 전시라든지 또 이야기를 꾸려내서 다음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들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개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 속에서 단발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은 어딘가 숨어 있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예. 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지 않은가. 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걸 전체적인 어떤 그 주관 기관이 존재해서 전문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지역의 연구자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을 가지고서 뭔가 우리 뭐 마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걸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마을의 역사가 되고 마을의 역사가 모여서 이제 지방자치단 그 지방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게 중앙 못지않게 이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거. 명망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시장 상인도 중요하다. 그런 그렇죠. 대등한 관점에서 그런 식의 어떤 좀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그 관리라고 하는 거. 사람을 같이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뭐 그런 걸 좀 같이 염두에 두면 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익산에 한번 5, 6년 전에 갔더니만 그 할머니들이나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중에서 자서전 쓰기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2-3명 붙어서 이제 글 쓰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작업을 해서 자서전 한 20-30권밖에 많이 안 찍더라고요. 20-30권 찍어서 시에도 보관하기도 하고 본인 쓰신 할머니도 가지고 있고 뭐 지원 학생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말 나중에 100년 전에 봤을 때 우리 동네에 그 80 먹은 할머니가 자서전인데 생애를 대충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으면 당시의 느낌들을 뭐 평범한 사람들의 느낌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 거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뭐 작게라도 그 사실 비용도 많이 알더라고요. 책을 한 20-30권 찍는데 10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대구
잘 아시는 대구 중구 근대골목 쪽에 네. 있는 그 중구청장님 한 10여 년 전에 그 구술 생애사 기록에 한 3년간 그렇죠. 참여해서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구술 생애라 해서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렇죠. 한 분당 6개월간 작업을 합니다. 네. 그건 좀 더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것이고 일부는 이제 자서전 쓰는 걸 도와주면서 멘토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개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고 네. 그 기억을 기록으로서 남겨서 역사 자료화하는 과정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또 자료들이 수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리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경험도 했고 영주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한 40명 정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주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했던 적은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그 영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이런 그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영주 시민들 특히 영주의 어떤 그 각 분야별로 중요한 분들에 대한 어떤 구술 조사라든지 또 그분들의 그 생애사를 조사하는 전문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자서전 쓰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도 이게 아주 훌륭한 맞습니다.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또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 하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작업도 소중한데 뭐 서원도 좋고 선비도 좋은데 지금의 생존해 계시는 그 고령화된 분들 특히나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기록을 한 번쯤은 어느 기관에서 뭐 지금 그런 개인의 생애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달부터 아마 분기업에서 마을 기록과 해설 관련해서 지금 강의를 뭐 한번 강의한다고 준비를 저도 못 들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을 주민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제가 찾은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찾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영주란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뭐 결혼한 지 30년 다 됐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가에 갔더니만 우리 장인어른은 재밌게도 결혼하고서 군대 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예. 그 장모님하고 그 결혼하고 군대 가셨으니까 편지를 자주 이렇게 주고 받으셨나 봐요. 예전에는 뭐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만 우리 장모님 대단하시죠. 90이 넘으셨는데 그게만 70년 전 기록일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거는 뭐 기증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집안 차원에서는 작게라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뭐 한 50, 100%라도 찍어서 다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 안 해도 그냥 복사만 해도 말입니다. 복사하거나 해서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런 기록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심들이 좀 더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 귀하냐, 귀중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금 게 귀중합니다. 당장 귀할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귀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방금 이야기하신 그 편지 옛날에 손으로 쓴 편지 봉투 한 장에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표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편 서인이 찍혔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소가 있을 것이고 옛날 주소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필지라든지 편지 내용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렇죠. 또 의사 전달 과정에서 뭘 먼저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한 자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귀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인데 네. 일차적으로는 또 개인의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운 도 있긴 그렇죠. 하겠죠. 제가 안 그래도 신문 그 편집을 가지고 책을 내자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개인 자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 관련해서는 뒤로 이제 좀 정리를 못하고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대구에 80 넘은 할머니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년에 자기 생애를 연필로 한 150장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거기는 남편 바람 피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사실은 익명으로 하면은 그 시대 그 여성의 삶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굳이 그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죠. 여튼 그런 식의 어떤 자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안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랬을 때 누군가에 그런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습니까? 활용도도 넓어지고. 그러네요. 서울 기록관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했던 작업이 우리가 서울이니까 마치 뭐 거창한 것 그게 아닙니다. 특정 가족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큰 판넬 하나를 주고서 그 가족들이 서울에 살아왔던 공간이든 이동, 처음 와서 살았던 동네 사진 남아있으면 한 장 붙이고, 그다음 처음 분양받았던 아파트, 두 번째 살았던 아파트, 뭐 동네 사진들 이렇게 붙여놓고 삶의 기록을 추억을 옆에 적어놓는 거죠. 그게 서울 시민의 삶의 이동의 경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나오면은 음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또 어떤 교통의 어떤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삶의 어떤 변동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소재는 무궁무진하고 콘텐츠화 될 수 있는 건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관광 장르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영주가 좀 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보석사, 무선마을, 뭐 소수소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그렇죠. 압니다. 다 아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영주라고 하는 진짜 영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역사문화를 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와서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영주는 철도와 물길의 변화로 이 특징을 지을 수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철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 영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철도입니다. 그러네요. 교통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군대를 간 사람들, 직장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떠나간 애인을 뭐 기다렸던 장소였을 수도 있고 그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장소성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개인의 삶의 변화의 꼭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이제 수많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지역에서 배출되어서 따라가는 걸 또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 공간 안에 맞습니다. 담겨 있을 때 좀 더 이 시 어떤 지역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공감들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저도 아직 생각보다 정말 느끼는 게 많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선생님한테 예정된 시간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다 가서 기회가 되면 한 다음 달쯤에 한번 제가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영주학에 관심이 많고 고향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영주에 대해서 또 혼자 연구하시고 또 영주학 연구소를 꾸려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도움을 뭐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만간 한번 제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수영이 만나는 영주 사람 오늘 송호산 그 영주학 연구소장님 동양대 교수님 모시고 한 30분 정도 영주학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영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단산면에서 유기농 산양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는 라삼 농업 회사법인의 김창일 이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해가지고 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김창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양삼이라는 게 삼이라고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팔로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로라는 측면이 있다 네. 보면 그게 영주의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컨셉하고 좀 이렇게 맞물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를 국내에도 홍보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세계에 홍보해야 사실은 네. 이 농산물이 팔리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김 이사님을 뵙자고 한 거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주의 농업 문제, 특히 유기농 농업 문제하고 네.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뭐 짧게라도 한 20분 정도 나눠볼까 네. 싶어서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일단 유기농 산삼 재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언제부터 하셨는지 또 뭐 얼마나 생산되는지 또 팔로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뭐 시작은 2002년도부터 했고요. 뭐 산양삼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 팔로가 제일 큰 관건인데 영주 지역이 이제 이 산양삼 뭐 인삼 이런 걸 아울러서 인삼 문화가 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문화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연결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농장을 고객들이 직접 오시게끔 하고 그 직접 눈으로 보시고 주위에 또 문화관광지 주위에 또 뭐 소조선 그 부석사가 2개 유네스코 문화재가 집 농장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고객들을 끊임없이 오게 만들고 직접 체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뭐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이 삶에 비해서 저희 삶이 이런 역사적으로도 정통성이 있고 뭐 약효나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알려져 왔다는 거를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영주가 원래는 소백산 산삼이 조선 왕실의 진상품이었는데 네. 한 500년 전에 주세봉 선생이 이제 산삼을 인삼으로 재배한 지가 한 400년 됐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인삼이라는 것을 찾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산삼을 찾는 사람이나 요즘엔 또 산양삼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양삼을 이제 네. 소위 재배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한 횟수로 20년 정도 됐다라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팔로 문제는 뭐 좀 안정적으로 팔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뭐 특별하게 그 뭐 이렇게 랜덤으로 가끔씩 오는 손님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좀. 기본적인 안정적인 판로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 크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 시장도 또 경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이렇게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좀 수출 쪽으로 주력하려고 지금 동남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양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그 수출 시장을 뚫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주로 동남아 쪽, 베트남 쪽에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것 같고 예. 또 조만간 또 미국에도 또 왔다 네. 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좀 해외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한류 때문에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제가 아까 이제 인삼은 문화라고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같은 우리하고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삶에 대한 약간 신비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반 인삼 제품, 홍삼 제품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냥 밭에서 재배한 삶보다는 산양삼, 산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 거래한 지가 한 지금 6년째, 7년 차 들어가네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 이제 뭐 아직 초기라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소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런데 뭐. 이제 그게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네. 공기업에서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 법인이잖아요. 개인 그렇죠. 법인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영주시나 혹시 경상북도 같은 데에 뭐 지원이나 혹은 예. 명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그거를 제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 수출 위주로 이렇게 꾸며진 나라다 보니까 네. 그 코트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주시도 보면은 시군 최초로 수출 협회가 결성돼 있고요.
또 뭐 도에서도 뭐 이런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런 저희 임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개념도 없고 지원도 아주 미비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예를 들어 과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데 이 산양삼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전국에 뭐 그때 제가 산림청에서 들은 얘기는 저 포함해서 세 농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산양삼을 하는 곳은 전국에 한 세 군데밖에 없다. 유기농으로 산양삼을 해서 정확히 보자면 인증을 받은데. 네, 그렇죠. 인증받아서 유기농 수출까지 하는 데는 세 농가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정확히 보자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양삼을 재배해서 가공해서 수출까지 하는 데는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다. 네, 예. 아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초창기 그런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아이템이 우리나라에 60% 이상이 산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인삼이 산삼에 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문화적인 배경도 깔고 있기 때문에 잘 지원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면은 뭐 네덜란드 튤립 이상으로 훌륭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한 15년 전에 영주를 걷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 예. 책 서문에 이제 제가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영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유기농 혹은 무농약 재배를 가능한 농산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 문화를 뭐 포장하는 관광 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산양삼은 거기에 두 가지에 딱 어울리는 그렇죠. 산업이 아닌가 네. 싶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농업이 사실은 유기농 혹은 무농약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산양삼이라는 것 자체가 산에서 그냥 그렇죠. 나는 산삼을 밭에 심거나 혹은 산에 심어서 약을 안 치고 재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지금 고령화되고 또 뭐 이제 농촌이 좀 이렇게 소멸 시기에서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산양삼이 좀 적당한 품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20년 전에 왜 또 콕 집어서 이렇게 산양삼을 재배하게 됐는지 이것도 신기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영주가 풍기인삼부터 인삼으로 유명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유기농 사업을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유기농 사업하셨어요? 예, 유기농 뭐 설탕 밀가루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뭔가 유기농 시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팔리면서 우리 영주라는 지역에 특화된 뭔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 인삼 산양삼을 생각하게 됐고 초기에는 유기농 인삼 재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인삼도 유기농으로 재배 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렵다고 들었는데. 유기농으로 제일 어려운 게 사과랑 인삼인데 그 두 품목이 영주에 다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 더 큰 게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소비자들이 유기농의 인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으세요. 그렇겠죠. 그것도 이제 약간 낀 아이템인 게 그 위에 산삼 시장이 있어요. 산양산 산삼 시장이 있고 그 밑에 유기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반 인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 포지션이 어지중간하고 그러다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런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에 유기농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사 상태십니다. 지금 시장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영주가 사실은 사과 포지션이 전국에 14%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기후온난화로 영주의 사과도 아마 저 강원도로 넘어갈 거라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주의 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작물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것이 가능하면 이제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자료 찾아보니까 또 우리 김 선생님 말도 들어보니까 그 울릉도에서 나오는 명이나물 같은 게 또 이제 사과의 대체작물로 혹은 또 이제 유기농이 가능한 작물로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이 명이나물이 거의 모든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품질이 울릉도 산보다 향이나 맛면에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륙 기후 특성상 그 일교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울릉도 지역은 되게 잘 자라긴 한데 뭐 울릉도 가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맛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육지에서 자란 것만큼 이 맛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차별화되고 뜨고 아까 인구 고령화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아시는 분도 가수원 3만 평을 밀고 거기에 전부 명이나무를 심어서 1년에 뭐 순수익만 1억 이상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미래 농업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뭐 이런 부족한 인력도 이렇게 커버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마케팅 측면이나 소비 측면은 좀 더 이제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농업이라는 게 뭐 특히 이제 산양산 같은 경우에는 재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영주의 관광산업에서 좀 부족한 점이나 혹은 또 뭐가 좀 더 좋아졌으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바람이 있는지. 이제 부족한 점은 이제 왔다 머물러서 가셔야 되는데 영주를 지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 문제가 좀 영주만 오시면 소고기밖에 안 되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놀러 가면은 먹고 쉬고 이게 준데 그리고 이제 사가고 이제 사갈 거리는 영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왔다 머물러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호텔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도 좀 지역에 특산물이 참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개발해서 지역에 이제 식당들이나 이런 데에 좀 전국에서 특화된 그런 식당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예를 들자면 또 뭐 어차피 같은 삼업계죠. 인삼과 산양삼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풍기 인삼 축제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늘 좀 지켜보긴 하지만 왜 인삼 축제를 저렇게 할까? 사실은 뭐 장소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지금 인삼 축제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많죠. 좀 풍기 인삼 축제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도 뭐 100% 거기에 공감하고요. 지금 시기에 인삼축제는 너무 많고요. 차별화가 안 되고 차라리 풍기라는 지역을 특화해서 뭐 특산물 축제라든지 해서 매 주말마다 금토일만 하는 식으로 해서 영주 풍기역으로 오는 뭐 기차표를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서울역이나 청량리에서 풍기역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금토일 정도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다. 풍기라는 지역이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 크기의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한 1시간 2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뭐 주요 거기 뭐 인삼 관련된 것도 많고 인견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고기도 있고 다 있죠. 있을 거 다 했습니다. 뭐 오래된 냉면집도 있고 있을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특화해서 사실 일본의 소도시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특화해서 그걸 이제 풍기 인삼 축제보다는 풍기 특산물 축제, 뭐 풍기 도심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주말이나 뭐 추석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에서 풍기까지 열차를 뭐 금토일만 운행하더라도 하루 한 번에 2번 정도 운행하면서 풍기에 와서 머물고 막 먹고 쓰고 사고 가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나 축제를 하자는 거죠. 상시적인 상시적으로. 그렇죠. 풍기는 사람들이 오시기만 하면은 즐길 거리 사갈 거리가 널린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축제 관련 비용으로 최소한 KTX비를 반값 정도 할인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다른 데 한 개도 안 쓰고 풍기만 쓰고 또 청량리까지 반납 돌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풍기 와서 먹고 쓰고 즐기고 한 4-5시간 뭐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특히 풍기 인삼이나 사과 뭐 인견까지 한꺼번에 다 팔을 수 있는 그나마 제가 계절로 봤을 때는 뭐 한겨울은 힘들 거고 봄부터 한 10월 11월까지는 한 1년에 6-7개월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또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인삼 산양삼 재배하고 가공할 때 뭐 이런 또 판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 영주시라든가 지역에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과가 따로 있어요. 아, 인삼과가 따로 있어요. 예, 금산. 아. 예. 근데 지금 뭐 인삼 농사가 시작된 곳이고 역사적인 자료도 굉장히 풍부한 그 곳인데. 생각해보니까 연주에는 인삼과가 따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농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이게 인삼과라고 해서 인삼 재배하고 뭐 판매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삼 문화 관련된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관광하고 아까 연결돼 말씀 이게 그냥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이 문화와 연결돼 있어서 관광과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화 관련된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삼과가 신설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인삼 제품을 많이 사는 게 같은 유기암 문화권이고 그 걔네들 설화의 뭐 동자삼 이야기니 뭐 효녀 뭐 이런 인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 가보니 놀란 게 상여매는 거나 국하는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요. 예. 그런 문화가 같기 때문에 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 인삼을 그냥 농작물로 볼 게 아니라 문화로 접근하면은 이 특별히 영주시가 풍기인삼부터 그 전에 이제 풍기인삼의 조상격인 나삼이 신라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 이게 신라삼이라는 뜻이구나. 예. 신라삼 농업이구나. 예. 아, 그러군요.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중국에 정옹할 때 신라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갔기 때문에 적어도 송나라 이후부터는 나삼이라는 이름이 꾸준히 쓰였고 나중에 이제 고려가 개국하면서 고려삼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항상 외국에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고려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삼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까지도 명나라에서 나삼이라는 이름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 수출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중국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관계라든지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장벽이 그래서 많아요. 저 예. 베트남이나 주로 뭐 미국 쪽에는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예. 동남아 쪽이 또 화교 시장이 한 4천만 정도 되니까 그쪽하고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라삼 농업 회사 법인의 김창일 이사를 만났더니만 우리도 이제 유기농 산양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또 유기농 사과를 유기농하지 못하니까 유기농 대체 품목으로 명이나물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금산에는 인삼가가 시청에 있는데 영주는 인삼을 전문으로 가가 없다는 것도 좀 아쉬움에 대한 있다는 얘기하고 이게 관광과 이제 뭐 농작물과 같이 컨셉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는 오늘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삼 농업협동조합이 좀 잘 되어서 영주가 21세기에 그냥 풍기인삼도 중요하지만 영주에서 나는 산양삼도 아주 획기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